어머니, 명의 변경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준호가 서류를 내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1997년 가을 은행 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준호야, 이 땅은 내 형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마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 형 명의면 어떻습니까? 형은 돌아가셨잖아요. 법적 상속인은 어머니시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17호점 망하면 1호점부터 16호점까지 다 날아가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준호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57살 된 아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만큼은 안 됐어요. 절대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47년 전 1950년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갑니다. 1950년 12월이었어요. 눈발이 휘날리는 피난길이었죠. 남편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옥분 애들 데리고 먼저 가. 나는 짐 챙겨서 따라갈 테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폭격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어요. 40살이었죠. 저는 35이었고요. 슬퍼할 틈도 없이 내 아이를 데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장남 진수가 17, 딸 영숙이가 13, 차남 준호가 10살, 막내 영자가 7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린 동생들 손잡고 걸으면서도 제 짐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가장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너무 안쓰러웠어요. 17살 아이가 무슨 가장입니까? 부산 피난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판잣집에서 넷이 웅크리고 자면서 낮에는 무슨 일이든 했죠. 빨래, 밥짓기, 막노동. 진수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저는 미군 부대 세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1951년 여름이 왔어요. 진수한테 징집 영장이 나온 겁니다. 18살이 되자마자였죠. 학도병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전쟁 끝나면 같이 서울 돌아가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울면 진수가 마음 약해질까 봐요. 그냥 웃으면서 손 흔들었어요. 그래, 진수야. 엄마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달 뒤 전사 통지서가 왔어요. 1951년 9월 어느 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다고요. 18살 생일도 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남편 잃었을 때도 참았는데 아들까지 잃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판잣집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느새 준호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어요. 11살 아이가요. 엄마, 울지 마. 형 몫까지 내가 할게. 내가 이제 가장이야. 그 말 듣고 더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아이 셋이 제 손 붙잡고 있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들 공부 가르쳤습니다. 진수가 못다 배운 걸 동생들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953년 여름 휴전이 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명동 우리 집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동네 전체가 잿더미였죠.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폐허를 헤매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옥분 씨 살아 계셨군요. 돌아보니 이정구 씨였어요. 첫사랑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그 사람. 1945년 해방 직전 그때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정구 씨. 여기 왜? 저도 명동에 사진관을 차렸었어요. 근데 다 불탔네요. 정구 씨는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점잖았어요.
그때도 저를 정중하게 옥분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구 씨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갔습니다. 죄송해요. 옥분 씨 남편분은요? 50년 겨울에 피난 가다가 그리고 진수도 전사했어요. 정구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수가 그 애가 정구 씨는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1940년 결혼하고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나 봅니다. 옥분 씨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애들은요? 셋 있어요. 준호하고 딸 둘. 그래도 살아야죠. 정구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1945년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1945년 해방 직전 그때 말이에요. 일본 헌병대가 정구 씨를 잡으러 왔을 때 제가 숨겨드린 일. 남편도 몰랐던 일이었죠. 정구 씨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제 잊으세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옥분 씨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정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살아남았구나. 전쟁을 이렇게 겪고도. 그날부터 저는 보따리 장수를 시작했어요. 폐허 속에서 주운 물건들 팔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 중개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준호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딸들도 학교에 보냈어요. 애들이 학교 갈 때마다 말했죠. 너희 형 못다 배운 거 너희가 배워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1954년 어느 날 젊은 군인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21~22살 돼 보이는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진수 어머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청년은 군복 차림으로 제게 깊이 절을 했어요. 어머님, 저는 최중사라고 합니다. 진수이. 전우였습니다. 진수 전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오세요. 최중사는 방에 앉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진수는 제 목숨을 구하고 전사했습니다. 그날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저를 부축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수가 그랬구나. 어머님,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최중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명동에 있는 땅 50평입니다. 제 아버지 명의였는데 진수 이름으로 등기를 바꿨습니다. 진수 명의로요? 네? 이걸 왜? 어머님 받아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지만 최중사는 울면서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 대신 고맙다고 할게요. 최중사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제 손엔 진수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남았습니다. 명동 50평. 그때는 폐허였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곳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진수 영정 앞에 문서를 놓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땅이야. 엄마가 평생 지킬게. 내 이름으로 남겨둘게. 그게 1954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작은 식료품점을 차렸어요. 진수상회. 아들 이름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최중사가 준 땅에 가게를 차린 게 1954년 여름이었어요. 명동 50평, 전쟁으로 다 무너졌지만 서울 한복판이라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저는 그 땅 한쪽에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앞쪽은 가게, 뒤쪽은 살림집으로요. 간판을 달 때 고민했어요. 뭐라고 써야 하나. 그러다 정했습니다.
진수상회. 아들 이름이었어요. 이 가게는 진수 땅 위에 선 거니까 진수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준호가 물었어요. 당시 14살이었던 준호가요. 어머니 형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내 형 땅이니까. 형이 지켜준 땅이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형을 잃은 지 3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준호는 많이 컸어요. 가게를 열었지만 처음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뭘 팔아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그냥 제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놨어요. 쌀, 소금, 설탕, 성냥, 비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이며 초콜릿 같은 것들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소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만큼의 100환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럼 95환 주세요. 대신 자주 찾아주셔요. 이렇게 장사를 배워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차 익숙해졌죠.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고 어떤 물건을 더 들여놔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이 되자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명동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전쟁 전 번화가였던 명동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준호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형 못 다 다닌 학교를 동생이라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요. 딸들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영숙이는 고등학교에, 영자는 중학교에요. 1950년대에 딸까지 학교 보내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죠. 여자라고 공부 못할 이유 없어. 다 배워야 해. 가게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 열고 하루 종일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조금씩 돈이 모이더라고요. 1957년쯤이었나요?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왔는데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정구 씨? 안녕하세요, 옥분 씨. 이정구 씨였습니다. 4년 만에 보는 거였죠. 53년 명동 페어에서 본 뒤 처음이었어요. 여기 가게 차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어머, 정구 씨 어디 계셨어요? 이 골목 끝에 사진관 다시 열었어요. 전쟁 전 하던 자리는 아니지만요. 사진관을요? 그럼 자주 뵙겠네요. 네, 자주 들르겠습니다. 이정구 씨는 그날부터 단골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죠. 담배를 사거나 성냥을 사거나 때로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를 옥분 씨라고 불렀어요. 예의 바르고 진중한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정구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준호 학비 조금이나마 보태세요. 아니에요, 정구 씨. 이건 못 받아요. 옥분 씨 받아주셔야 합니다. 1945년 그때 제 목숨 구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1945년 해방 직전 그 여름날 말이에요. 일본 헌병대가 이정구 씨를 잡으러 왔을 때 제가 숨겨드린 일. 정구 씨,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제 잊으세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옥분 씨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이정구 씨는 봉투를 두고 갔어요. 열어보니 1,000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준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비에 보탰죠. 준호는 이정구 씨가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걸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 가게 단골 손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1958년, 1959년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가게는 점점 더 잘 됐습니다. 명동이 완전히 되살아났거든요.
거리에 상점들이 들어서고 극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정구 씨 사진관도 번창했다고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솜씨가 좋았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장부 정리하는데 이정구 씨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옥분 씨 아직도 일하세요? 네, 오늘 매출 정리 중이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이정구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손을 멈추고 그분을 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애들도 다 건강하고 가게도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렇군요. 이정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평생 혼자 산다는 걸. 1951년 전쟁 때 부인 잃고 재혼 안 했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1937년 우리가 20 초반이었을 때 명동 찻집에서 만났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전 아이 셋 키우는 과부였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급했으니까요. 1960년이 됐어요. 준호가 20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거라고 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 전 크게 사업하고 싶어요. 형만큼은 못 돼도 형이 원했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준호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영숙이도 취직했고 영자도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가족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이정구 씨가 가게에 들렀어요. 정구 씨 해방 때 일은 이제 잊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목숨 살려주신 은혜를. 정구 씨, 그때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구 씨가 평생 그 일에 매여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정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옥분 씨는 모르실 겁니다.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해야 했죠. 정구 씨 옛날에 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1937년 말이에요. 제가 찻집에서 일할 때 이정구 씨가 사진 찍어준 일. 그때 우리가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리고 1939년 헤어질 때 이정구 씨가 했던 말. 옥분 씨 행복하세요? 20년도 넘은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이정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이정구 씨는 담배 한 갑 사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진수상회는 그렇게 6년을 버텼어요. 폐허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가 명동 한복판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겁니다. 준호는 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딸들도 각자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수야, 내 땅 위에서 엄마 잘 살고 있어. 동생들도 잘 크고 있단다. 그렇게 196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한 게 1963년 봄이었어요. 23살이었죠. 졸업식 다녀온 날 저녁 준호가 제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수 상회를 크게 키워야 합니다. 크게 키운다니 무슨 소리야? 슈퍼마켓으로 바꿔야 해요. 요즘 미국에서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물건 파는 게 대세래요.
손님들이 직접 물건 골라서 계산대로 가는 거죠. 준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웠어요. 미국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거죠. 우리 가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네, 어머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뒤처집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작은 식료품점으로 잘 버텨왔는데 갑자기 바꾸자니 두려웠거든요. 준호야, 우리 가게 지금도 괜찮잖니?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명동이 완전히 되살아났잖아요. 이제 투자할 때입니다. 투자? 돈이 어디 있어? 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 땅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충분히 담보 가치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이 땅은 내 형 이름으로 된 땅이야. 함부로 담보 잡을 수 없어. 어머니 형 명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 거잖아요. 게다가 형도 이걸 원하셨을 겁니다. 뭐? 형이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더 크게 더 멀리 내다봤을 겁니다. 저도 형처럼 하고 싶어요. 준호는 형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을 따라잡고 싶고 형만큼 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죠. 그게 준호를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죠. 진수 영정 앞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동생이 크게 하고 싶다는데. 대답은 없었죠. 다만 진수 사진 속 웃는 얼굴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1964년 초였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가게를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허물고 공간을 넓혔습니다. 선반을 새로 만들고 진열대를 들여왔어요. 현대식 냉장고도 샀죠. 공사하는 2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수입이 끊기니까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1964년 봄 진수 슈퍼마켓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머,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 직접 물건 고를 수 있어요? 와, 냉장고에 고기랑 우유도 있네요. 장사가 잘 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왔죠. 준호 말이 맞았던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고 우리도 바뀌어야 했어요. 준호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관리, 회계 정리까지 다 했죠. 대학 나온 사람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갔어요. 어머니, 저 이 일 좋아요. 뭔가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1965년 여름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박영희라고 합니다. 22살 된 처녀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했더라고요. 인사는 정중히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어디 사세요? 강남 쪽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하세요. 강남. 부동산 사업.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부잣집 딸이구나 싶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벌써? 네, 영희 아버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영희 집에서 예단을 보내왔는데 규모가 컸습니다. 이불, 옷감, 금반지까지. 우리 형편에 과분했죠. 결혼식은 1965년 가을이었어요. 명동 어느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수도 이렇게 장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는 20도 채 안 돼서 전쟁터에 갔으니까요. 결혼 후 준호 부부는 가게 근처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계속 가게 뒤편 살림집에서 살았고요.
며느리 영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준호 잘 챙겨주렴. 네, 어머님. 말은 공손했지만 뭔가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하지만 새댁이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바깥 사돈 박재규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60 가까운 나이였는데 건장했어요. 양복 차림에 손에 시계도 차고 있었죠. 부자 냄새가 났습니다. 사돈 어른 가게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2호점 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2호점이요? 네, 요즘 영등포 쪽이 뜨고 있어요. 거기 제가 땅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금 절반 대드리겠습니다. 투자 제안이었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사돈 어른?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 빚은 우리가 갚아야죠. 남의 돈 받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박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사돈 어른, 사업은 남의 돈도 끌어들여야 크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할게요. 사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게 자존심 상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준호가 왔어요. 어머니, 장인어른 제안 왜 거절하셨어요? 준호야, 사돈한테 돈 받으면 안 돼. 나중에 목소리 커져.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사업상 투자일 뿐인데요. 투자고 뭐고 난 안 받을 거야. 우리 가게 우리 힘으로 키우는 거야. 준호가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왔어요. 어머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아버지 제안. 너무 쉽게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 씨도 속상해해요. 영희야, 내 아버지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투자 받아서 사업 키우는 게 당연한데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와는 다른, 좀 더 날카로운 말투였죠. 영희야, 애미 말 한 번만 들어라. 내 아버지 돈 받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 뭐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알았어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는지를요. 9세대. 고집 센 늙은이. 사업 발목 잡는 사람. 영희는 돌아갔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준호가 점점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이정구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렀어요. 옥분 씨, 불 켜져 있길래. 아직도 일하세요? 아니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정구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 결혼했잖아요. 며느리 봤는데 왠지 불안해요. 왜요? 제가 준호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도 절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정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옥분 씨는 절대 짐이 아닙니다. 준호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옥분 씨 덕분이에요. 그래도 불안해요. 준호가 변하는 것 같아요. 형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이정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1965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슈퍼마켓은 잘 됐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형을 따라잡으려고, 형만큼 되려고.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 진수 이름으로 된 이 땅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1970년이 됐어요. 준호가 30살이 되던 해였죠. 명동 슈퍼마켓이 5년 넘게 잘 돌아가자 준호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2호점 낼 때가 됐어요. 2호점? 네, 영등포 쪽이 개발되고 있어요. 거기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봤습니다. 또 확장하자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호점 대출도 절반쯤 갚았고 준호가 사업을 잘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래 해봐라. 근데 내 장인 어른 돈은 받지 마라. 알았어요 어머니. 은행 대출로 할게요. 영등포 2호점은 그해 가을에 문을 열었어요. 명동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꾸몄죠. 장사도 괜찮았고요. 준호는 두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며느리 영희도 가끔 2호점에 나왔지만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전 집에서 회계 정리할게요. 가게는 준호가 알아서 하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서였겠죠. 그때쯤 손주가 생겼습니다. 1966년에 첫째 아들, 1969년에 딸, 1972년에 둘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제가 손주들 보러 가면 영희는 형식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들이 할머니 기다렸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손주들만 안아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1975년이 됐어요. 제가 60이 되던 해였죠. 준호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강남에 3호점 내려고 해요. 강남? 거긴 뭐가 있어? 지금은 밭이지만 곧 개발될 겁니다. 테헤란로라고 거기에 대형 빌딩들 들어선대요. 준호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강남 개발 계획이 쓰여 있었죠.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저는 이제 준호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나서면 며느리가 불편해하니까요. 강남 3호점이 1975년 여름에 열렸습니다. 정말 주변이 다 공사장이더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5년 안에 강남이 서울 중심지 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강남은 빠르게 변했고 3호점도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명동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아라. 영희는 차 한 잔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아버지 투자 좀 받으시죠. 또 그 이야기였어요. 10년 전에도 거절했던 그 제안 말이에요. 영희야 그건 안 된다고 했잖니. 왜 안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는 건데 왜 맨날 거절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전처럼 공손한 톤이 아니었죠. 영희야, 내 아버지 돈 받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니까. 뭐가 복잡해져요? 어머님이 생각이 너무 옛날식이에요. 요즘 세상은 투자 받아서 키우는 게 당연한데. 영희야, 말 조심해라.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영희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시어머니? 어머님이 진짜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사업 발목만 잡으시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4호점 5호점 내야 하는데. 어머님이 담보 못 잡게 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명동 땅 좀 활용하면 되는데 맨날 형님 이름 어쩌고 저쩌고. 영희야 그 땅은 돌아가신 분 땅이면 어때요? 법적으로는 어머님 거잖아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희는 소리를 지르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준호 씨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아세요?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딸 영숙이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영숙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영희가 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영숙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올케한테 말할게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준호가 중간에서 힘들어질까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영숙이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제가 말렸으니까요. 막내딸 영자도 소식 듣고 왔습니다. 오빠가 완전히 올케 눈치 보는 거 오래됐어요. 어머니 편 들면 올케가 싸우려 드니까요. 그래도 준호가 사업은 잘하잖니.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어머니, 딸들은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준호가 왔어요. 어머니, 영희가 실례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어머니, 영희 말도 일리는 있어요. 명동 땅 좀 더 활용하면. 준호야, 엄마에게 그 땅은 내 형과 같아. 담보 더 잡을 수 없어. 어머니, 형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어받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안 돼. 왜 그러세요? 저도 형만큼 하고 싶다고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35살 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형만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넌 준호잖아. 준호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형은 18배 세상 떠났어. 그 애가 뭘 했겠니? 근데 넌 벌써 35이고 가게 3개나 갖고 있잖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진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동생이 너한테만 매달리는 게 보기 안쓰럽구나. 답은 없었죠. 다만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18살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1975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가게는 3개가 됐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며느리는 저를 싫어하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정구 씨가 물었어요. 옥분 씨, 요즘 힘드시죠? 다 늙어서 그래요. 이제 시대가 안 맞아요. 시대 문제가 아닙니다. 옥분 씨는 옳은 일 하고 계세요. 옳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구 씨. 다들 날 고집 센 늙은이로 보는데.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진수 땅은 진수 땅이니까요. 이정구 씨만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60년 전 첫사랑이 50년 전 제가 목숨 구해준 그 사람이요. 저는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진수 이름으로 된 땅만큼은 지키면서요. 1980년대가 왔어요.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하던 시절이었죠. 준호는 계속 가게를 늘렸습니다. 4호점, 5호점, 6호점. 명동, 영등포, 강남을 넘어서 서울 곳곳에 진수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1985년쯤 됐을 때 10호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45이 됐고 저는 70이 됐어요. 어머니, 이제 진수 슈퍼가 서울에서 알아주는 체인점이 됐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신문에도 나오고 손님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가게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나이도 있고 며느리가 싫어하니까요. 명동 살림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손주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첫째 손자가 대학생이 됐고 손녀도 고등학생이었죠. 할머니, 아빠가 대단하시죠? 가게가 10개나 돼요. 그래, 내 아버지 대단하지. 할머니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할머니? 그냥 장사했지.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단다. 손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전쟁도 진수 삼촌도 보따리 장수 시절도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199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50대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열심이었죠. 가게는 1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대형 마트라는 게 생긴 거죠. 미국이나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걱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대형 마트 시대예요. 우리도 더 크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또 크게 하려고? 네, 분당 신도시에 대형 지점 하나 내려고 해요. 17호점으로요. 분당. 새로 생긴 계획도시라고 들었어요. 아파트가 수만 가구 들어선다고 했죠. 그래, 알아서 해라. 저는 이제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며느리가 더 싫어할 테고 준호도 제 말 안 들으니까요. 1995년 여름이었어요. 준호가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분당 17호점 예정지에 이미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럼 다른 자리 알아보지. 근데 그 가게가 이정구 선생님 사진관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구 씨 사진관? 네, 명동에서 하시던 거 접고 몇 년 전에 분당으로 이사 가셨대요. 거기서 작은 사진관 하신다고요. 정구 씨, 80 가까이 된 그분이 아직도 사진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야,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지. 어머니, 거기가 최적의 자리예요. 신도시 중심 가고 유동 인구도 많고요. 안 돼. 정구 씨는 우리 집에 특별한 분이야. 준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사업이 인정으로 됩니까? 정구 선생님께 합당한 보상금 드리면 되잖아요. 준호야. 어머니, 옛날 인연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제대로 보상해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며느리 영희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인연 따지면 사업 못해요. 정구 선생님도 이제 80 다 되신 분 아니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른 데 알아보라고 했잖아. 준호가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또 어머니가 발목 잡으시네. 그 말이 들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며칠 뒤 준호가 정구 씨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요. 뭐? 제가 가서 사정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보상금도 합의했고요. 제가 직접 정구 씨를 찾아갔어요. 분당까지 버스 타고 한참을 갔죠. 작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정구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구 씨가 계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샜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늘었고요. 옥분 씨? 정구 씨.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60년 전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명동 찻집 앞에서. 정구 씨가 제 사진 찍어주던 그때 말이에요. 정구 씨, 미안해요. 준호가 자꾸. 괜찮습니다, 옥분 씨.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진관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정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옥분 씨,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예요. 사진관도 곧 없어질 겁니다. 준호가 사업하는 건데 제가 막을 순 없죠. 정구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80이 넘어서 버스에서 우는 할머니. 참 꼴이 볼품없었죠. 1996년 초 17호점 공사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제대로 보상해 드렸어요. 정구 선생님도 만족하셨고요. 만족하셨다고? 정구 씨 표정을 제가 봤는데 그게 만족이었을까요? 그해 여름 우연히 들었어요. 정구 씨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다는 소리였어요. 옛날 독립운동 하던 동지의 아들인가 그 사람 회사가 망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해 가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구 씨가 준호에게 넘기려던 땅이 압류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걸 홈플러스가 인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산 홈플러스가 17호점 바로 옆에 초대형 마트를 짓기 시작했다는 걸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이정구 선생님이 우릴 배신했어요.
배신? 17호점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쪽에 판 거예요. 준호야, 아닐 거야. 정구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는 맨날 정구 선생님 편만 드시네요. 준호는 화를 내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정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구 씨, 저 옥분이에요. 옥분 씨. 정구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죄송합니다, 옥분 씨.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구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옥분 씨 아들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정구 씨. 옥분 씨 평생 빚만 지네요. 6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996년이 저물어 갔어요. 17호점은 화려하게 문을 열었지만 바로 옆에 홈플러스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 가을 17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화려했습니다. 3층 건물에 주차장까지 있었죠. 분당 신도시 한복판이었고요.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대박입니다. 하루 매출이 다른 지점 일주일치예요. 그래, 잘 됐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17호점 바로 옆 50m도 안 되는 곳에 홈플러스 공사가 한창이었거든요. 며느리 영희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홈플러스가 저렇게 큰 거 짓고 있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먼저 들어왔으니까 단골 확보하면 돼. 준호는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12월이 됐어요. 홈플러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우리 17호점의 5배는 되는 크기였죠. 주차장도 넓고 물건 종류도 훨씬 많았어요. 게다가 오픈 행사로 싸게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홈플러스로 빠져나갔어요. 준호가 초조해했습니다. 어머니, 17호점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버텨야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1997년 초가 되자 17호점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이었어요. 17호점 지을 때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거든요.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준호가 고백했어요. 어머니, 1호점부터 16호점 수익을 다 17호점 이자로 내고 있어요. 뭐? 17호점이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다른 지점 벌어서 이자 내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16개 가게가 한 달 내내 벌어서 한 가게 이자 내는 거였죠. 그럼 17호점이 계속 안 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1997년 여름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업들이 부도난다, 은행이 위험하다,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왔어요. 어머니, IMF가 온대요. IMF가 뭔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한테 돈 빌려야 한다고요. 11월이었어요. 정말 IMF가 왔습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가게마다 문 닫고 회사마다 사람 자르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샀어요. 진수 슈퍼마켓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1호 전부터 16호 전까지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17호점 이자는 그대로였죠. 준호가 울상이 됐어요. 어머니, 이자를 못 내겠어요. 다른 지점 매출로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은행에서 명동 본점 땅 압류하겠대요. 진수 땅. 제 아들 이름으로 된 그 땅 말이에요. 안 돼. 어머니, 그런 방법이 없어요. 명의를 어머니로 바꿔서 담보를 더 잡던가 아니면 일부 지점을 팔던가. 며느리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 도움 받으시죠. 아버지가 투자하시면.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도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안 돼. 영희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다가 다 망해요. 옛날 자존심 때문에. 지금 가족 전체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요. 영희야, 말 조심해. 뭘 조심해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맨날 고집만 부리시고. 준호가 영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 형님 땅 하시는데 형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요. 이제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뭐라 대꾸도 못했어요. 준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예 변경 서류 가져왔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형은 돌아가셨잖아요. 법적 상속인은 어머니시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17호점 망하면 1호 전부터 16호 전까지 다 날아가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57살 된 아들이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이 땅은 내 형 거야. 엄마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어머니. 준호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구 선생님 일로 17호점 꼬였고 지금은 어머니가 땅 안 내주셔서 다 망하는 거잖아요. 준호야. 어머니가 가족보다 정구 선생님이 더 중요하세요? 형보다 우리가 덜 중요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흩어진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1997년 겨울이 왔어요. 거리는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희망이 없었어요. 딸 영숙이가 왔어요. 어머니,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좀 도와주세요. 영수가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땅 명예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내 큰 오빠 거야. 오빠도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살아 계셨어도 동생 도왔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명동 본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50년 전 진수 이름으로 이 땅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최중사가 울면서 땅 문서를 줬을 때요. 어머님, 진수가 제 목숨을 구하고 갔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금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봤죠. 명의인 김진수. 1951년 전사한 제 아들. 그 이름이 아직도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인 모 김옥분. 법적으로는 제 땅이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평생 진수 땅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울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밤중에 혼자 앉아서 우는 거.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죠.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정구 씨였습니다. 옥분 씨, 불 켜져 있길래. 정구 씨. 정구 씨가 제 눈물 자국을 보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옥분 씨, 제 탓입니다. 제가 보증만 잘못 서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정구 씨. 정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옥분 씨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정구 씨를 봤어요. 80 넘은 그 사람도 저만큼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구 씨,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옥분 씨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옥분 씨는 잘못 없습니다.
정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1997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진수 슈퍼마켓 17개 지점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82 된 늙은 어머니가요. 1997년 11월이었어요. 준호와 영희가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딸 영숙이가 급히 왔어요. 어머니 오빠네 큰일 났어요. 올케가 이혼한다고 집 나갔대요. 뭐라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준호도 무능하다고. 친정 가버렸대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때문에 아들 가정이 깨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가보세요. 혼자 술 마시고 있대요. 준호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술 취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57살 된 아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준호야. 어머니 보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준호야 엄마가. 어머니 때문이에요. 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정구 선생님 편 들어서 17호점 망쳤고 땅 안 내주셔서 전체가 무너지고 이제 집안까지 깨졌어요. 만족하세요? 준호야 엄마는. 형. 맨날 형 타령이시잖아요. 형은 돌아가셨어요. 46년 전에.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형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전 뭐예요? 전 형 대신품이에요. 어머니한테 전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전 평생 형을 따라잡으려고 했어요. 형만큼 되려고. 형이 못한 것까지 하려고. 근데 어머니 눈엔 전 영원히 형만 못한 거잖아요. 준호야 그게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잘했으면 어머니가 그 땅 줬겠죠. 형 땅이니까 안 준다는 거잖아요. 준호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와 영자가요. 어머니 오빠 봤어요? 응. 어머니 이제 그 땅 좀 내주세요. 오빠 정말 죽겠어요. 오빠는 사업을 이만큼이나 일으켰어요. 큰 오빠도 그만큼 못했을 거예요. 이제 오빠 인정해 주셔야죠.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딸들이 서류를 봤어요. 명의인 김진수. 상속인 모 김옥분.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954년에 진수 전우가 이 땅을 줬어. 진수 이름으로 등기하고. 법적으로는 엄마가 상속인이야.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 오빠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요? 저는 1954년 그날을 떠올렸어요. 최중사가 와서 땅 문서를 줬을 때를요. 형님이 제 목숨 구하고 가셨습니다. 그 청년이 울면서 절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진수가 목숨 바쳐서 지킨 땅이야. 그의 전후 목숨도 살린 거고. 그 땅을 엄마가 함부로 담보 잡고 팔고. 그럴 수가 없어. 어머니. 준호가 구멍가게를 이렇게나 키웠지. 대단한 거야. 근데 그게 다 이 땅에서 시작됐어. 진수 땅 위에 세운 가게가 1호점이고 거기서 번 돈으로 2호점, 3호점 만든 거야. 딸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진수는 18배 죽었어.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이 땅은 남겼어. 동생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그게 내 형이 준호한테 준 거야. 그럼 오빠는요? 오빠는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친정 갔다던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아라. 영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사업 방해하는 고집 센 시어머니로만 봤죠.
영희가 울먹였어요. 근데 오늘 영숙 형님께 들었어요. 어머님이 전쟁통에 어떻게 사셨는지 진수 아주버님 일을. 제가 몰랐어요. 영희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함부로 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어머님 이제 어떡하죠?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고 가게는 다 날아갈 것 같고.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은행에서 통보가 왔어요. 12월까지 이자 못 내면 명동 본점 압류 들어간다고요. 딸들이 모였어요. 영숙이, 영자, 영희까지요. 어머니 우리 집 팔아서라도 오빠 도울게요. 저희 집도요. 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빚이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진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18살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내 땅 지켜야 하니? 아니면 내 동생 살려야 하니?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수라면 뭐라고 했을지를요. 엄마, 동생 살려요. 제 땅 쓰세요. 진수는 그런 애였거든요. 10살짜리 동생 손 잡고 피난길 걸으면서도 제가 이제 가장이에요 라고 했던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진수한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997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였어요. 82,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모든 걸 이겨낸 늙은 여자가 이번만큼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정구 씨가 떠올랐어요. 60년 전 첫사랑, 50년 전 제가 목숨 구해준 사람.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전화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구 씨. 저예요, 옥분이에요. 옥분 씨. 정구 씨.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구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82살 할머니가 전화기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요. 이정구 씨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어요. 옥분 씨,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구 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요. 정구 씨는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명함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제 사진관 단골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60년 동안 제가 사진 찍어드린 분들이죠. 그분들이 제가 연락해 봤습니다. 옥분 씨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요. 정구 씨 눈빛이 진지했어요. 10분이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건부로요. 조건? 명동 본점 땅은 절대 담보 안 잡는다. 17호점은 정리한다. 그리고 옥분 씨가 경영 고문으로 남으신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구 씨, 그게 정말이에요? 네, 다만 금액이 17호점 대출 전부를 갚기엔 부족합니다. 핵심 지점 5개만 살릴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옥분 씨, 다만 준호 씨가 동의해야 합니다. 17호점 포기하고 자존심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준호를 불렀어요. 며느리 영희와 딸들도 함께 왔습니다. 정구 씨가 설명했어요. 투자자들 조건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17호점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선생님 사진관 욕심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정구 씨가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 씨, 저는 원망 안 합니다.
사업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다만 이제는 똑똑하게 하셔야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형을 따라잡으려고만 했지. 제 방식대로 해보질 않았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17호점 반대하실 때 들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맞으셨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 땅은 형 땅으로 놔둘게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7살 된 아들이 처음으로 형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 어머님 말씀 잘 들을게요.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30년 만에 진짜로요. 12월 말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17호점은 정리했어요. 1호점부터 16호점 중에서 명동, 영등포, 강남, 종로, 잠실 5곳만 남겼죠. 은행 빚을 갚았어요. 명동 본점 땅 압류는 막아냈고요. 1998년 1월이었습니다. 준호가 새 출발을 했어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5개 지점을 제대로 운영하기로 했죠. 저는 경영 고문이 됐습니다. 80세 할머니가 가게 돌아다니며 직원들 격려하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요. 어느 날 명동 본점에 앉아 있는데 준호가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명동 땅 서류요. 뭔데? 어제 법무사한테 들었어요. 이 등기부에 특이사항이 있대요. 준호가 서류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북이 본 토지는 전사자 김진수 육군 상병의 명예를 기리며 그 유족이 대를 이어 사용할 것. 단 담보 제공 시 전후의 동의 필요. 1954년에 적힌 글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 법무사가 말하길 이건 일종의 제한 조항이래요. 형님 전우들이 이 땅을 줄 때 단 조건이래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이 땅은 가족이 쓸 수 있지만 담보는 전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무리하게 담보 잡으려고 했으면 전우회에서 막았을 거래요. 그럼 어머니가 반대하신 게 맞았어요. 이 땅은 처음부터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전우들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수 전우들. 50년 전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조항을 넣었던 그 젊은이들이요. 어머니, 형은 저한테 이 땅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쓰라고 지켜주는 장치까지 남겼어요.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형, 이제 알겠어요. 형이 동생 믿고 맡긴 거였어요. 제가 멍청하게 욕심부려서 망칠까봐 보호해둔 거였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2월이 됐어요. 이정구 씨가 또 왔습니다. 옥분 씨,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명동 본점 2층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사진 전시관 만들면 어떨까요? 사진 전시관? 네, 60년 전 명동 사진부터 지금까지. 옥분 씨 인생, 준호 씨 사업, 그리고 진수 이야기까지 후손들한테 남기는 거죠.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구 씨가 관리하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영광이죠. 준호도 찬성했어요. 어머니, 좋은 생각 같아요. 형님 이야기도 제대로 남기고 싶어요. 3월에 작은 전시관이 열렸습니다. 기억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1937년 명동 찻집 앞 사진부터 해방 직후 전쟁통 보따리 장수 시절 슈퍼마켓 1호점, 그리고 지금까지 손주들이 왔어요.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사진이에요? 그래, 할머니 인생이란다.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주들 눈에 할머니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4월이 됐습니다. 준호가 5개 지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IMF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동 본점 2층 전시관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준호, 영희, 딸들, 손주들. 그리고 이정구 씨까지요. 진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18살 얼굴로. 웃고 있는 제 큰아들이요. 진수야, 엄마가 지켰어. 내 땅, 내 이름, 그리고 내 동생. 준호가 제 옆에 섰어요. 형, 이제 형 아우로 살게요. 형 되려고 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이정구 씨와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구 씨 고마워요. 정구 씨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옥분 씨 덕분에 60년을 살았으니까요. 우리 참 긴 인연이네요. 1937년부터니까. 61년이죠. 그때 찻집 앞에서 옥분 씨 처음 봤을 때가 어제 같은데. 정구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80을 넘긴 두 사람이 60년 전을 추억하는 거. 참 이상한 풍경이었을 거예요. 1998년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IMF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진수 땅 위에 성 가족이 이번엔 제대로요. 저는 이제 83이에요. 전쟁도 이겼고 가난도 이겼고 IMF도 버텨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진수 땅 위에서 계속됩니다. 준호는 이제 60이 넘었고 손주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명동 본점 2층 기억의 방에는 매일 손님들이 옵니다. 한 가족의 60년 역사를 보러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공? 돈? 아니에요.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는 거. 가족을 지키는 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